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밀레토스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쯤에 과연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지 자연과학이 시작된 곳이고요. 인간 중심적인 질문을 했던 철학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밀레토스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의 근본은 물이라고 했고요. 그 제작격인 아낙시메네스는 물보다는 공기가 근본이 아니냐. 그 동료인 아낙시만드로스는 형이상학적으로 물이다, 공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는 무한하지 않은가. 바로 아페이론, 그리스어로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근처에 사모스라는 섬 출신의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본은 숫자이다. 철학적인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쯤에 헤카이토스라는 그러한 역사가 활동했고요. 워낙 큰 도시고 워낙 부유한 도시여서 그들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변에 오늘날 러시아가 위치한 곳까지 많은 도시들 건설했는데 밀레토스가 건설한 식민도시의 숫자가 무려 90개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위대한 도시인지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렸던 그런 도시 밀레토스,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시겠습니다. 밀레토스는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밀레토스에는 메안데르 강의 퇴적작용으로 항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원래 고대 시대에는 크고 작은 4개의 항구가 존재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밀레토스 항구에 도착한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것은 항구 도시로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번창한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극장입니다. 기원전 4세기쯤에 높은 언덕을 자연스럽게 객석으로 해서 처음에 세워졌을 때 한 5,000명 정도의 소규모 극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에 대략 서기 2세기쯤 들어와서 기존의 헬레니즘 시대의 조그마한 극장을 대규모로 확장했습니다. 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극장이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내륙이지만 사실은 바로 성벽 바깥쪽이 바다였습니다. 객석 위에 올라가면은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죠.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양쪽에 객석의 그 받침대가 마치 사자의 발 모양으로 정교한 조각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VIP석만 그런 조각이 들어가는데 밀레토스 극장은 전체 객석이 상당히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극장 뒤쪽으로 언덕 아래 내려가면은 이제 항구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바닷가 항구 쪽에 정사각형의 아고라, 즉 시장터, 그리고 한가운데 아름다운 원형 구조물, 원형의 신전 톨로스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오니아 양식의 주름 기둥이 차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기둥이 이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스토아입니다. 어쩌면은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아고라, 즉 대규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고고학자들이 기둥 4개 정도를 복구를 했고요. 위에 대들보, 또 나무 지붕, 또 안쪽에 상점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요. 인도에서부터 상점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오니아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기둥 머리가 이오니아 양식이기 때문이지요. 처마 부분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다양한 꽃 모양의 대리석 조각품입니다. 오늘날 밀레투스 유적지 안에는 대략 15세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우선 터키 자체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혹은 비잔틴 시대의 종교적 건물보다는 이슬람 사원의 흔적이 있으면 그곳에 원래 양식대로 깔끔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규모 목욕탕이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목욕탕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우스티나는 왕실 여인의 이름입니다. 거기 160년대 한 20년 통치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부인의 이름이 파우스티나였습니다. 밀레토스 사람들은 자기네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20km쯤 떨어진 곳에 소아시아의 제일 가는 신탁의 신 아폴로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 우선 이 신전이 밀레토스 도시에 있지 않고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이곳이 전통적으로 거룩한 샘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 입구 부분에 모두 12개 정도의 프로나우스 지역의 기둥들, 즉 현관 기둥들이 특징적이고요. 대리석 기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 받침대에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신화학적인 모티프의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이 하나의 돌을 아름답게 깎아서 이곳 디디마 신전만큼은 아랫부분에 아름다운 장식도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2군데 통로가 있습니다.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어느 신전에서도 볼 수 없는 디디마의 독특한 신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전 안쪽이 들어가는 현관보다 적어도 한 7, 8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신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대략 바닥이 꺼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샘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샘은 네모나게 테두리에 돌로 쌓여져 있는 곳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지금은 흙으로 덮였지만 바위 틈새에서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을 예로부터 거룩한 샘으로 여겼고 사제들이 아폴로 신의 신탁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곳이죠. 기원전 2세기쯤 제작된 신화적인 동물 그리폰, 즉 독수리와 사자의 합성체 조각들이 디디마 신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전 안쪽에 소위 썬큰 가드는 원래부터 지붕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3세기쯤에 현재 오늘날 볼 수 있는 신전 규모는 길이가 109m에 폭이 51m고요. 전체 기둥의 숫자가 무려 108개나 됩니다. 그 중에 고고학자들이 2개 정도만 대들보를 얹어서 복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기둥들은 무너진 채로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신탁의 신, 즉 아폴로로부터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그리스 본토에서는 델피라는 곳이고요. 또 에게 섬 지역 중에서는 델로스라는 섬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한 소아시아의 아폴로 신탁의 중심지가 바로 디디마였습니다. 기원전 450년쯤에 밀레토스는 히포다모스라는 사람이 바둑판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 로마 도시 중에서 반듯반듯한 도시를 히포다모스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기 4세기쯤에 비잔틴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메안데르 강의 퇴적 때문에 밀레토스가 더 이상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마주보는 북쪽의 맞은편 산 아래 위치한 도시가 바로 프리에네입니다. 원래 항구 도시였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아쉽게도 그 강의 퇴적 작용으로 항구가 막혀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소아시아의 폼페이라고 부르는 절벽과 언덕의 도시, 과연 프리에네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프리에네로 떠나시겠습니다. 프리에네는 밀레토스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원래 바닷가 항구였습니다. 거대한 메안데르 강의 퇴적작용으로 점점 바다가 메꾸어지니까 프리에네 사람들은 대략 기원전 4세기부터는 좀 더 배후로 안전한 바위 절벽이 있는 곳에 도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언덕백이어서 도시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 스타디움까지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도시로서 대략 기원전 4세기부터 계획적인 도시로 시작됐고요. 언덕 테라스 형식이다 보니까 이곳에 무너진 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프리에네 유적은 지난 19세기부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폼페이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발굴할수록 건축물들이 새롭게 드러난다는 뜻이죠.
꼭대기 절벽 아래 위치한 이 극장은 전형적인 헬레니즘 시대, 즉 그리스 시대 극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객석이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오늘날의 극장 자체가 로마 시대보다 이른 기원전 2세기 그리스 극장의 모습입니다. 특징은 아래쪽 객석은 반원보다 조금 더 크게 확장됐지만 2층 객석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객석이 완전한 반원 형태가 아니란 것이죠. 아래층 객석에 22줄, 위층 객석에 25줄, 전체 수용 인원이 6,500명 정도, 중간 크기의 극장입니다. 사자 발 다리를 한 VIP석이 바로 아래쪽 무대 가까이에 별도로 독립된 석조 의자로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극장이 위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높은 곳이다 보니까 연극 공연을 할 때에 객석에 앉아 있으면 앞쪽으로 멀리 탁 트인 네안데르 평야, 원래는 바다였습니다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프리에네의 극장입니다. 극장 아래쪽에는 디귿자 형태의 소극장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레, 즉 도시의 의회 의원들이 모이는 의사당, 불류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반원 형태의 소극장이라면 자그마한 콘서트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디귿자 형태로 나무 기둥을 통해서 나무 지붕으로 실내 공간으로 꾸며진 곳이 이곳 프리에네의 의사당 건물입니다. 전체 10줄씩 3면이 설치돼서 전체 수용 인원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 그러한 규모의 불리테리온 의사당입니다. 불류테리온의 한가운데 네모난 제단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들이 이 위에 원고를 놓고 연설했던 장소이죠. 불류테리온 옆쪽으로는 중심적인 신전으로 향하는 곳에 계단이 있고요. 일종의 스토어 같은 쇼핑몰이 있고 아테나 여신의 신전의 동쪽과 서쪽에 납작한 삼각형의 페디먼트 일부가 바로 이 스토어 계단 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직사각 형태의 중심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엔의 유적지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 아테나 여신의 신전입니다. 특별히 이곳의 아테나 여신은 아테나 폴리아스, 즉 도시의 수호신 여신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고요. 가파른 경사다 보니까 육중한 무게 돌로서 축대를 쌓는 것이 넓은 신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비록 신전의 기둥들은 간신히 복원됐습니다만 그 축대만큼은 원래 모습이 상당히 온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거의 200m쯤 올라가는 깎아지는 듯한 바위 절벽의 아크로폴리스 자체까지도 밑에서부터 성벽이 꼭대기까지 있습니다.
자, 신전은 길이가 37m에 폭이 20m쯤 되고요. 이오니아 양식으로 가로 6개, 세로 11개, 전체 30개 기둥으로 둘러싸인 상당히 아름다운 대표적인 이오니아 양식의 신전입니다. 이오니아 양식의 주름 기둥들이 무너진 채로 블럭블럭이 남아 있고요. 그 블럭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청동 쐐기를 박아서 아래 위에 연결했고요. 기둥의 바닥에 원형 부분이 고스란히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테나 폴리아스,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의 신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 우연히 이 도시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사실 프리엔에는 목적지가 아니었는데요. 너무나 절벽이 아름답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간판 따라 들어간 곳이 프리엔이었습니다. 원래 바닷가 항구 도시였는데 기원전 5세기쯤이 항구가 이제 막히면서 절벽 아래로 이전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0m 높이의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까지 아래서부터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프리에네의 아크로폴리스를 텔로네이아라고 부르는데요. 영웅 켈론이라는 사람과 그 절벽이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절벽이 있죠. 아래쪽으로 경사면이 가파르게 이어지는데 맨 밑바닥에 엄청난 규모의 스타디움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바둑판 모양의 설계, 즉 히포다모스라는 사람의 설계식을 땄다고 했다는 균형 잡힌 계획 도시였습니다. 프리엔의 밀레토스와 함께 반드시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